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아이에게 좋은 것만 먹인다며 여러 사람 기분 나쁘게 하던 동서가 대반전 응징을 당했다는 사연인데요. 진정한 사이다 사연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시댁과 가까이 산 지 13년째 되는 주부입니다. 시댁에 불만이 없을 수는 없지만 며느리도 자식처럼 대해주려 노력하시는 시부모님과 나름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가끔은 시부모님의 우악스러운 사랑의 손길이 부담되기도 하고 내 스케줄에 상관없이 호출하셔서 일 시키는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내 아이들의 친할머니인지라 그러려니 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덩치도 큰 초등학생 우리 아이들을 애지중지 해주셔서 힘든 것은 잘 모르겠고 오히려 시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 정도예요. 시댁에 저와 동갑인 시동생이 하나 있는데요. 시동생은 동갑내기 동서와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1시간 정도 거리에 살고 있습니다. 저도 20대 후반의 나이에 결혼을 해서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한 것이 아닌데 동서는 40대 중반이 되는 지금 20살이 된 아이가 있을 정도로 결혼을 일찍 했습니다. 제가 결혼했을 때 조카가 7살이었습니다. 신혼 때부터 시댁에 가보면 동서는 어머님이 해주신 음식은 아이에게 먹이지 않고 늘 반찬과 국, 밥을 해와서 아이에게 먹였습니다. 그런 동서의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차차 동서를 알게 되면서 동서는 원체 건강에 민감한 사람이고 아이 음식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저희 큰애가 태어나고 3살이 넘어서부터 동서네와 가끔 만나서 놀곤 했습니다. 같이 놀러 가기로 했을 때 제가 준비한 유부초밥을 보고 인상을 찌푸리며 나쁜 성분이 들어간 것을 어떻게 먹이냐고 신경질적으로 말하더군요. 그리고는 자기 딸이 계란을 좋아한다며 샌드위치 속에 있는 계란만 쏙 빼먹고 남은 것은 저와 우리 아이가 먹었습니다. 기분이 좀 나빴지만 분위기 망치기 싫어서 참았어요. 언젠가 우리 가족이 베트남에 다녀오면서 우리 아이가 누나 준다면서 쌀국수 사발면을 잔뜩 사가지고 왔는데 시댁에서 동서를 만나 건네주니 후진국에서 만든 이런 나트륨 덩어리를 어떻게 먹냐고 인상을 쓰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릴 때이긴 했지만 눈치도 어느 정도 있고 해서 분위기를 좀 읽은 것 같았어요. 조카는 사촌 동생이 여행 다녀오면서 사왔다고 쌀국수 사발면을 받으며 고마워, 잘 먹을게. 이러면서 받았는데 엄마라는 사람이 저렇게 예민하게 굴 필요가 있을까 했습니다. 이때 조카가 중학생이었는데 조카는 도대체 뭘 먹고 사는지 이해가 안 가더군요. 한 번은 동서와 조카가 저희 집에 놀러 와서 함께 쿠키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조카가 놀거리를 만들어준 것이었어요. 동서가 이런 것이 있냐고 신기하다며 재료 대부분을 가져가서 이것저것 만들길래 조금 남은 재료로 우리 아이들과 쿠키를 만들어서 구웠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저는 재밌게 굽고 맛있게 먹고 있는데 동서는 냄새를 맡더니 인상 찌푸리며 조금 맛보고는 뱉어버렸습니다. 그러더니 이거 석유맛 나고 이상하다고 하며 자기 딸이 먹으려니까 뺏어서 툭 던지더라고요. 그래도 조카가 공들여서 만든 것인데 먹지는 않더라도 가져가서 가지고 놀던지 하라고 비닐봉지에 싸주었어요. 동서와 조카가 가고 난 뒤에 정리하다 보니 쓰레기통 옆에 그 봉지를 두고 갔더군요. 동서와 있다 보면 참 몹쓸 꺼먹이는 나쁜 엄마가 된 기분이었던 적이 참 많았습니다. 동서는 김장을 할 때는 물론이고 1년에 한 번 있는 조부모님 제사, 명절 때도 음식을 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자기네는 김치를 안 먹는다고 김장날 안 오고 차례제사 음식을 할 때도 자기는 그런 음식 할 줄 모른다며 제사 지낼 시간에 맞춰서 시댁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저와 어머님이 음식을 전부 다 했는데 누군 하고 누군 빠지고 해서 기분이 나쁘기도 했지만 그것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기 싫은 사람을 억지로 끌고 와서 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요. 김장을 한다고 해서 엄청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와 시부모님 드실 것을 하는 것이라 시댁 베란다에서 하는 정도이니 그렇게 많은 양도 아니고요.
제사 음식도 시아버지께서 간단히 하라고 하시고 어느 정도는 마트에서 사오니 크게 힘들 것도 없었습니다. 신혼 때 시댁에 무슨 일이 있으면 시댁에 가서 어머님과 일을 하고 그랬는데 처음에 어머님은 뭔가 모르게 저를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은 느낌? 이런 것이 들었습니다. 일이 끝나고 나면 식사 시간이나 차를 마실 때 아버님은 제가 일을 잘한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셨고요. 제가 결혼 전에 친정에서 집안일을 해본 적도 거의 없이 날라리처럼 살다가 20대 후반에 결혼을 했는데 일을 잘했을 리가 없죠. 시동생이 먼저 결혼해서 동서가 먼저 들어왔는데 시댁에 일이 있을 때 전혀 일을 하지 않으니 저와 비교가 되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부담스럽게 여기셨던 것도 며느리와 함께 일하는 것이 처음이라 그런 것 같고, 아버님이 저를 그렇게 칭찬하셨던 것도 누구와 비교된다는 말씀이셨을 거예요. 아마도. 이런저런 이유로 동서에게 감정이 상하니 챙기던 것도 안 챙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대접을 받으며 동서에게 잘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나는 이만큼 했는데 고맙다는 말을 들은 적은 없고 아이에게 몹쓸 음식을 먹이는 엄마가 되니 자연스럽게 안 챙기게 되더라고요. 동서는 딸에게 유기농 같은 좋은 것들만 먹게 한다고 하는데 저에게 이런 것을 아이에게 먹여보라고 한 적도 없어서 기브앤테이크도 안 되니까 더더욱 안 챙기게 되었습니다. 한 달 전쯤 시동생네와 시댁에서 만났는데 그날 저희가 좀 늦게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보니 조카가 글쎄 라면을 먹고 있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점심에 고기를 먹고 느끼하다고 조카가 라면을 먹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너 이런 거 안 먹지 않냐고 했더니 먹기 시작한 지 2년 정도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상황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열일 제쳐두고 라면을 먹고 있는 조카 앞에 앉아서 물어봤습니다. 이런 거 엄마가 못 먹게 하지 않냐고요. 조카가 말하는데 자기는 사실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엄마 몰래 친구들이랑 사발면도 먹고 떡볶이 포장마차에서 피카츄도 사 먹었답니다. 엄마가 해주는 싱겁고 맛없는 음식만 먹고 살다가 친구들과 처음으로 피카츄를 먹어봤는데 온몸에 전기가 흘렀다더군요. 그래서 한동안 피카츄를 맨날 먹었답니다. 그리고 사발면, 콜라 이런 거 엄마 몰래 엄청 먹었다고 하더니 고2 때부터는 엄마 앞에서도 대놓고 먹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초반에는 엄마랑 싸우기도 했지만 결국은 자기가 이겨서 마음대로 먹고 산다고 하는 거예요. 이 상황 너무 웃기는 거 있죠? 저와 조카는 식탁에 있고 동서는 거실이랑 주방을 왔다 갔다 하는데 아마 저와 조카가 얘기하는 것을 다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조카가 하는 말이 고2 때부터는 밥보다 군것질을 더 많이 했다고 합니다. 어릴 때 엄마가 친구 생일잔치 같은 데 가서 음식을 못 먹게 해서 남들 먹는 거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이 한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고2 때부터는 군것질과 불량식품으로 연명을 했다는데 그 말이 얼마나 웃기던지 더 통쾌했던 것은 동서가 저와 조카가 있는 곳을 힐끗힐끗 보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조카는 라면을 신나게 먹더니 국물까지 다 마셔버렸습니다. 어머님이 하는 음식 짜서 아이 몸에 안 좋다고 따로 밥과 국을 싸가지고 다니던 동서가 정말 기절할 노릇인 거죠. 조카가 라면을 다 먹더니 할머니 콜라 없어? 하는데 우리 동서 뒤로 넘어가면 어쩌나 했습니다. 제가 조카에게 그랬어요. 우리 땡땡이가 맛있는 거 먹는 것이 인생의 보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구나. 아무튼 제가 조카에게 콜라 사러 가기는 귀찮으니까 치킨을 시켜줄까 했더니 배부르다며 큰엄마 점심 안 드셨으면 시켜 드시라고 하더군요. 자기는 치킨 조금만 먹고 콜라나 먹겠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치즈 뿌리오 시켜줄까 아니면 간장 치킨으로 시켜줄까 하면서 동서를 슬쩍 쳐다봤습니다. 통쾌하다는 듯이 쳐다보는 제가 밉살 맞아 보였겠죠. 동서는 저를 째려보더니 뭐랄까? 고딩 때 지나가다 잘생긴 남학생과 마주치면 괜히 설레이며 그 남학생과 미래를 꿈꾸던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미 저는 그 남학생과 결혼 생활을 하다가 노부부가 되어 한적한 곳에서
함께 일상을 보내는 것까지 계획을 머릿속에 그릴 때 그 설레임? 동서가 저를 계속 째려보는데 저는 생글생글 웃으면서 동서를 쳐다봐 주었습니다. 하도 동서가 째려보길래 진짜 고딩 때로 돌아가 "야, 뭘 봐 있냐나?" 하고 싶었어요. 치킨이 배달되고 우리 가족과 조카가 함께 먹고 있는데 동서가 조카에게 "아까 라면도 먹고 무슨 또 치킨을 먹냐."고 잔소리를 하더군요. 이렇게 그렇게 짠 거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뭐라 하는 것이겠죠. 조카가 하는 말이 "이런 거 많이 먹으니까 아토피가 더 없어졌잖아." 하는 거예요. 뭔 소린가 했더니 조카가 어렸을 때 아토피가 좀 있었는데 자기가 엄마 몰래 군것질을 시작한 뒤로 아토피가 오히려 덜해졌다고 하더군요. 조카랑 우리 아이들이 편하게 뭔가를 함께 먹는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조카랑 우리 아이들이 "누나는 그거 좋아해? 너는 그거 먹어봤어?" 이러면서 대화를 하니 서로 많이 친근해 보이더라고요. 유기농도 좋고 저염식도 좋죠. 동서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동서는 유난을 떠는 방식이 꼭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 방식이니 제가 볼 땐 자기가 유난스러워 보이고 싶은 것일 뿐 음식에 대해 깊이 연구를 했다거나 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10년 넘게 동서에게 기분 나빠했던 것을 뜻밖의 일로 모두 되갚아준 느낌이에요. 손 안 대고 코 푼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했습니다. 다음에 시댁에서 시동생네 만나면 조카랑 뭘 먹을지 고민이네요. 먹으면 힐링되는 음식 있으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그런 음식은 보통 자극적인 음식일 수밖에 없을 텐데 동서가 또 저 째려보겠네요. 진짜 사이다네요. 읽으면서 힐링이 되는 사연 감사합니다. 이러다 쓰니님 앞으로 조카와 맛집 투어 다니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